First of all, 우선 다시 한번 두 분의 발표자의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적 산업, 해운 산업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제해상기구 IMO에 따르면 다양한 규정과 법이 해운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선적 회사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UNCCC의 경우는 타겟을 50으로 2050년까지의 타겟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1.5도씨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 2040년까지는 1.5도씨 이상은 상승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UN의 그 특별 기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담대한 계획을 2030년, 2040년, 2050년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탄소 중립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 전에 발표를 하였고요. 2050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해운 산업 그 국제해상기구 IMO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면서 타겟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달성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제로를 발성하겠다,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감축량 60%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040년까지는 목표가 80% 이상 감축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주요한 목적은 2050년이 목표입니다. 국제 해운 산업의 전략도 그것에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슈가 이러한 그 주신 발표 부분에 있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 부분이 해운 산업을 이해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를 토론자들에게 드려서 어떤 방식으로 그린시핑 코리도를 달성하는 데 접근법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와 관련한 그린시핑과 관련한 그린시핑 코리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10분 동안 말씀을 주시고요. 2, 3분 정도 발표자들이 발언을 두세 개 정도 질문을 받고요. 또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릴린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릴린 로즈입니다. 저는 태평양 환경재단 부총재이자 환경 캠페인 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의 파트너십을 MOU를 통해서 맺게 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조나산님과 앤님의 발표를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을 봤을 때 그 비교적 우선순위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상기구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자문을 주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여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조나산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발표 내용 중에서 ESG 차원에서 많은 선적 회사들이, 해운 회사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큰 목표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ESG에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앤님의 발표를 들어봤을 때는 앤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재밌었는데요.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스타팅 포인트로 삼으면 어떻겠나라는 그 두 분의 발표가 서로 이렇게 질문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면요, 태평양 지역의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30, 40, 100 메가히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 태평양 지역에서요. 선적 회사들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5개 중요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밋 액션입니다. 기후 액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5년 후에는 저희가 그 지구온난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급격하게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가 그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많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해운 회사들은 많은 규제 가이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나탄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잠재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도 IMO의 프레임워크를 넘는, 단지 그것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는 조금 공격적인 규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클린 쉬핑 액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넷제로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US 포츠라고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4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나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과학 근거의 이니셔티브들이, 그리고 많은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1.5도씨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막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언은 데이터 개선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적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린 코리도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선적 회사들의 이용하는 그 항구들은 더 많은 우수 사례를 특히 항행 부문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효율성,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공감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꾸려서 가버넌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에서 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연대가 있습니다. 뭐 투자자, 선적회사 이런 큰 모임이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선적 회사들의 경영진의 성평등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언을 드리자면 ESG에서 큰 대문자 S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근본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적회사인데 아직 이런 ESG 관련한 우선순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적회사가 계속해서 뭐 미국에서 오든 베트남으로 가든 이렇게 큰
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적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적 회사들이 각각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축가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캐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탱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S이면서도 E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탱커를 생각해 보면은요. 뭐 녹색 수소로 갈 건지 암모니아로 갈 건지 그래서 어쨌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연료를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언으로 5번째는 전업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인간의 안전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중심에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얼만큼 커뮤니티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의 경우는 아주 큰 영향을 일반 대중에게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연료 그리고 전체 에너지 시스템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안전, 직원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저도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부분에서 경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룡입니다. DNB 코리아의 VP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개발을 한국과 일본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을 조금 공유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파트,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배출 경감을 10야드 그리고 선박 회사에서 여러 경력을 통해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2개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요. 2 연사분께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의 어떤 용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MSG 관련 행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인데 저의 관점에서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는 한국의 해양 산업이 노력을 배가 하고 있고 ESG 모델을 거의 10년 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배출 부분에서 특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선박 회사들, 조선업자들 또 많은 선박 회사들은 배출량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최적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배출을 경감하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행동을 취해서
ESG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액션을 취해왔는가입니다. 우리가 ESG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단지 ESG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메가 트렌드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는 탈탄소와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입니다. 이 두 가지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이 토픽이 일종의 경로를 제시하여서 지역 혹은 기업의 ESG 트렌드 경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 연사분께서 이미 발표해서 다뤄주신 바 있으시지만 넷제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달성하는 약속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고 프로시저가 ESG 요구사항에 또 일련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는 반드시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액션으로서 취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나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ESG 여정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 그리고 또 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이해해야 하고 그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 역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혹은 선박 회사들 역시 그리고 차터 오너들과 선주들 역시도 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선주들과 조선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사슬의 기대 측면에서 봤을 때 용선주들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종의 조건을 선주에게 제시를 해서 재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이해를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각각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양 산업에서는 건설이라던가 운영 아니면은 선주들의 선박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모두 고려 사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하고 회사들이, 기업들이 이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값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규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요. ESG 내에서의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ESG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다음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KPI 세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고를 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 데이터 기록을 어떻게 하면 투명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산업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ESG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ESG 프로세스는 지난 몇 년간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화를 활용한, 또 데이터를 활용한, 또 투명한 데이터 수집과 제공을 통해서 ESG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소기업 SME는 자원의 부족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표준을 이해해야 하고 중앙화된 아니면 공동의 자원이 준비가 되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ME 회사들이 반드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명 이 ESG 지원의 전문가들이 계실 텐데요. 이미 여러 조언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두 분의 연사의 발표가 SME에게 있어서 일종의 지원 서비스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연사께서 해주신 발표에서 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 앤님의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포트폴리오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세그멘트로 나누어져서 슬라이드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지금 1분 정도를 통해서 발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ESG 그 단어 자체로는 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실행 단계에 있다.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차근차근 올려가야 한다. 그래서 환경에서부터 거버넌스 부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해서 해왔던 노력에 더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나
아니면은 다른 전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앤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관에서 실증 연구를 녹색 항로 회랑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ESG 관리와 규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녹색 항로 회랑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나단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동인 그리고 에너지 전환 운송에 대한 주요 동인은 바로 투자자들과 자본의 접근이 규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인프라를 만들어서 특히 인프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가치 사슬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우려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언제 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암모니아 배설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소 배설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앤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딱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녹색 회랑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실증 프로그램입니다. 규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전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업적인 질문도 다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실증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을 높여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탈탄소화 노력을 이룰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면을 활용하고 거버넌스 관련된 토픽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녹색 항로 회랑은요. 최적의 기회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고려사항을 과정으로 통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밀하게 전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해야 하는 것은 이 변화입니다. 바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인을 해야 하는 것은 훨씬 더 적절하고 공정한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을 통합을 해서 공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운의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사회적 대담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환경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것들 혹은 지역 영내 커뮤니티가 여기로부터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을 또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ENS에 걸친 또 녹색 항로 회랑에 걸친 이슈들,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나단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앤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의 그런 통합 이런 것이 아마 녹색 항로회랑 컨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적 형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지만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공급망이 그린필드에서 필요할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스케일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적 형태와 엔진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GCMD라든가 맥키니멀러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MKR도 같은 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급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그런 잠재력을 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대형 선적회사, 서박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급 업체 쪽과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들린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번째 제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을 생각했을 때 에너지 회사가 20년 후에 뭘 할 것이냐, 뭘 하고 싶냐,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같은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찾는 고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참여, 이해 당사자들을 독려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사실 이렇게 뭐 아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머스크라든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공급망 쪽에서 이렇게 통합 같은 것을 이루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통역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6시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긴 하지만 한두 개 질문 정도 받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2, 3분 내로 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사이트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논쟁이 많을 만한 그런 이슈.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선적, 해운 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터미널을 부산 신항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토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항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또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적 분야에 대해서 누가 답을 어떤 기관이 산업의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누가 그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에서는 누가 하고 있나요? 누가 이런 큰 시대적인 문제를 맡아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조나단 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뭐 앤 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위기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해운 산업은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지만 지원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이번 7월에 NPCI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국가와 그리고 또 국제해사기구의 회장이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에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를 하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도자들이 있으면은 그 선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프라 관련된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새로운 연료나 아니면 새로운 뱃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규정이 중요하지만 규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조금 더 규정이 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닿는 말씀을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 1분 정도 이 박사님께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이 조금 낯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닥터는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바로 주요한 위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탈탄소와 ESG 모든 것들은 다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국들은 특히 환경 기술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많은 기술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지역 사이에 위너나 루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탈탄소화와 아니면은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의 유무, 기술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산업에서 기술을 확보한다면 그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이 ESG에서도 바로 선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무리 발언은 첫 번째, 빨리 움직이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더 빨리 이런 저희 해운 산업을 나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게 몰아치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리더십의 페이스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화석연료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IPC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의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도 없고요. 더 이상 이렇게 화석연료 벙커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정말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고 화석연료 안 된다고 할 때는 정말 그래야 그럼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평등 부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다양성은 필요로 합니다. 다양할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한 모두 마무리 발언 하셨습니다. 제가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N님께서 ESG 여정을 말씀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던 대로 그리고 기관은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ESG
유지 시행을 할 때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ESG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전하다님이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태평양 환경재단과 MOU를 맺었습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 저희 차관이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라가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운 산업에서 화석연료 줄이자라는 것이 저희의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정부가 타겟을 잡으면서 JTG 목표를 해운 산업에서 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와 업무 협약 체결식이 정말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자문기관이고요. 그리고 태평양 환경재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체 해양 환경을 관장하는 어떤 연구재단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그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5가지 제안도 주셨고요.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접근법을 말씀하셨고요. ESG 관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코멘트